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사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예. 벌써 6월입니다. 원래 여름이 6월, 7월, 8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까지가 가을이고 12월, 1월, 1월, 2월이 겨울인데 어 얼마 전까지 너무 추웠잖아요. 지금 여름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추웠고, 지금 새벽에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나죠. 한 10도 가까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엄청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우면 감기 걱정이 덜하는데, 이건 낮은 31도 저녁은 21, 2도 되면 10도가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서식 시리즈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숙소 제공 확인서를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숙소 제공 확인서는 원래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인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숙소 제공 확인서가 필요가 없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숙소 제공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하자면, 자, 우리가 고용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인제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회사가 소유주로 있는 건물도 되고, 아니면 회사가 임차한 건물도 되고, 그런 경우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제 어 "너 이 집 뭐 215호 써도 돼." 예. 그렇게 인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근데 허락을 하는 건데, 말로만 허락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주소를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출입국에서. 그래서 인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결국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제 만약에 회사가 그 어 법인 뭐 개인 사업자 상관없이 임차한 경우는 임차, 임대차 계약서, 이제 주거지면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요. 원룸일 수도 있고요. 일반 주택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면 뭐 소유권 이전 소유권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있죠. 등기부등본. 예. 또는 인제 뭐 계약서 있잖아요. 예. 소유권에 관련된 계약서. 그다음에 인제 뭐 주택 매매 계약서. 예. 또는 인제 임차를 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국적, 제공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서 국적 적으면 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적으면 되고, 만약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이제 외국인 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여권 번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름 적고 핸드폰 번호 적고 주소는 현재 여기 인제 어 거주할 곳에 주소 적으면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숙소 제공자예요. 뭐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입하면 되고요. 성명, 한글로 쓰면 됩니다. 전화번호 기입하면 되죠. 여기에서 인제 외국인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면 고용주 체크하면 되고요. 친척이면 친척 체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인이면요. 남자친구면요. 그때는 기타로 하고, 남자친구면 남자친구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지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소유 형태, 자가면 등기부 상에 올라가 있으면 자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는 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거고. 그럼 기타가 뭘까요? 음 고용주와의, 그러니까 소유 형태가 자가 또는 임대, 그다음에 기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기타는 자가 아니면 임대 같아요, 저는 소유 형태가. 예. 근데 기타는 잘 모르겠어요. 기타에 체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거 형태는 개인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숙박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저는 헷갈렸어요. 아파트가 개인주택일까? 오피스텔이 개인주택일까? 다가구 주택일까? 다세대 주택일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1 층, 2층 나눠져 있는 주택의 2 층에 살고 있는 경우는 개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오피스텔, 원룸, 그다음에 아파트는 기타로 적으시면 되고, 가로 쳐 가지고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이제 기숙사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아파트인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적으시면 되고, 근데 그게 기숙사가 아니다 그러면 기타로 해서 적으시면 되고,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 시설을 여기 좀 단기 체류자도 숙박 시설을 기표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숙박 시설로 체크해 놨느냐, 어, 어떤 게 있냐면, 어, 투자 비자, 그러니까 공익사업 투자 이민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호텔에 거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텔에서 이제 사인하겠지만 거주소 제공 확인서를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그 경우에 숙박시설로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합니다라는 숙박계 관련된 서류 있으면 되겠지만, 이 사람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있습니다. 이 숙소 제공일이 언제냐, 이게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 숙소 제공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숙소 제공하는 날이 만약에 이제 처음 외국인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자가격리 끝나고, 아니면 자가격리도 거기서 했다 그러면은 그 날로부터 적으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이요. 이제 비자를 연장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숙소가 이제 등록이 된 날이,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5월 10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등록증상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5월 2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이제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14일 이내에 옮기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더 가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숙소 제공 확인일이 이제 추후에 비자 변경이든 어떤 것들을 하든 이전에 동일한 주소로 거주 숙소 제공을 이제 기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나와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맞춰서 숙소 제공일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숙소 제공일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숙소 제공일이 그날이지만 실제로 오늘 발급하면은 오늘 날짜로 이제 회사에서 적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하단에 이제 성명하고 업체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는 회사의 업체명을 적고 성명은 대표자 성명을 적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공하는 사람이 메인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를 보니까 업체명, 우리가 외국인한테 제공을 해요. 업체명을 적고 성명에 외국인 이름을 적어요. 아닙니다, 그거. 이제 만약에 본인이 개인이고 사업장이 아니고 지인이라면 성명란에만 설명하시면 돼요. 제공하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회사면 회사가 제공하는 사람이면 업체명을 적고 회사 대표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어, 업체인 경우에는 회사 도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이나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숙소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숙소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설명 하나만 하면 되고요. 업체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설명해 준 사람 없으면 정말 나중에 헷갈리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서식을 확인하면서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올렸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으면 이게 강의 자료가 되니까요. 네. 이상 목소리 좋고 훈남인 장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